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일단은 너무 어색하겠지만 카메라를 보고 자기소개를 하고 시작을 해보고요. 네, 제가 먼저 인사하고 승우님 인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고 있는 김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처음 뵙는 분을 모셨는데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고 있는 포인트 와일 최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일단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털로 오든 지 꽤 오래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예전에 초창기 때 생각하면은 이제 자연광에서 좀 인물 사진 찍는 거를 저도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또 그런 쪽을 잘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본단 말이죠. 은근히 찾아보거든요. 왜냐면 워낙 예쁜 사진들도 많고 또 뭐라 그래야 되지? 꼭 전업 모델이 아니신 분들 중에서도 매력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자연광 사진 하시는 분들 중에 또 그런 분들이랑 작업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장소들도 그렇고 로케 좋은 데 많이 다니시잖아요. 추천을 많이 줘가지고 주변 작가분들이 그래서 같이 어부지리로 찍고 있었는데 그래서 또 자주 챙겨보는데 그런 자연광 사진을 또 하시는 분 중에 제가 좀 자주 찾아보기도 했던 분이고 좀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네. 일단 뭐 잠깐 인사를 하시긴 했지만 뭐 그래도 조금 더 나는 누구누구다 이런 걸 한다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뭐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나중에 편집할 때뭐 인스타 아이디랑 같이 이렇게 써드리기 때문에 그런 좀 소개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소개할 거는 없긴 한데 저는 필름도 찍고 디지털도 주로 찍고 있는 스냅 작가라고 하기 조금 민망하지만 스냅 찍는 포토이고요. 와이프와 함께 이제 사진을 찍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찍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취미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보시고 얘기해 주시죠. 와이프분 작업을 워낙 많이 하셔서 배정이 엄청 많이 올라가 계시잖아요. 네. 와이프분이 아주 엄청난 모델이신데. 네. 그러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인물 사진을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게 된 계기나 포인트가 와이프분이랑 연관이 있는지. 맞습니다. 와이프를 찍다 보니까 이제 사진에 관심이 생겼었고 또 인물 사진의 매력에 빠져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에는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사진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거나 좀 그러셨나요? 뭐 사진에 완전 관심이 없던 건 아니었었고 제가 디자인 쪽 계열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인물이 아니더라도 뭐 이제 포트폴리오나 뭐 이런 작품 같은 거를 회사에서 찍을 일도 가끔 있었고 또 이제 연예인들 사진을 찍어야 될 경우도 이제 있었었는데 회사 업무상 그럴 때 이제 사진을 계속 접했었고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와이프랑 이제 뭐 여행을 다니면서 좀 와이프 이쁘게 찍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었고 그때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사진을 계속 찍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디자인이라 하면은 약간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 쪽? 저는 시각 디자인 쪽을 공부했는데 현재 회사는 이제 그래픽 디자인 쪽인데 정말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뭐 엔터 쪽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드라마 이런 쪽도 많이 하고 연예인 쪽 관련된 일도 많이 하고 요즘은 기업 일 쪽도 많이 하고 게임 쪽도 많이 하고 뭐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건가요? 막 포스터나 뭐 굿즈 포스터 굿즈 뭐 화보집 앨범 또 관련된 패키지나 식품 쪽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브랜딩 거의 대부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엄청 광범위하시군요. 좀 광범위한 거 없어. 어쨌든 하시는 일이 뭔가 사진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네네네. 관계에 있으셨군요. 그러면은 뭐 아까 이제 소개하실 때 스냅 사진 작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찍으신 사진을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SNS로 활동하신 지는 뭐 얼마나 되신 건지? 이 계정 말고 전 계정이 하나 있었는데 오. 그거는 이제 제 개인 계정으로 사진 계정이 아닌 그냥 인스타 계정으로 시작했던 계정이었고 그때부터 치면은 그래도 19년도, 네. 18년도 그쯤부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때는 본격적은 아니고 이제 네. 가끔씩 찍어서 올렸던 사진들이었었고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이제 20년도 들어서면서 계정을 만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꽤 되셨군요. 거의 그래서 코로나 직후. 네네 코로나 직후. 저도 딱 코로나 직후 때 스튜디오 가서 사진 연습을 했거든요. 조명을 아예 쓸 줄 몰랐어가지고 저도 야외에서 제주도 웨딩을 했었다 보니까 쓸 일이 없었죠, 조명을. 저도 딱 그때부터 했던 것 같은데 뭔가 그 초창기 때 아마 사진을 보고 팔로우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 기억을 더듬다 보면. 맞습니다. 거의 한 21년, 20년 그쯤이었던 네, 것 같아요. 되게 초창기 때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어쨌든 뭐 제가 인스타 프로필을 봤을 때 유료 촬영 문의 이런 게 또 써 있으시단 말이죠. 처음부터 돈을 받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몇 년쯤 아니 몇 개월쯤 됐을 때 뭔가 유료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어느 날 혹시 뭐 얼마인가요라고 연락이 왔다든지 이런 계기가 있는지. 거의 이제 계정을 만들고 팔로워 수가 조금 이제 한 2,000, 3,000 넘어갈 때쯤부터 가끔씩 연락은 왔던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때는 이제 또 유료는 돈을 받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사진에 대한 좀 그 고객 찍히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확신이 섰던 건 바로였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저는 그래도 한 1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지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소개로 가끔씩 유료 촬영을 했었었는데 네. 완전 모르시는 분들을 찍기에는 내가 과연 이분들을 돈을 받고 찍었을 때 괜찮을까 약간 그런 고민이 조금 있었었는데 만족도를 줄 수 있을까? 네네. 소위 말해서 좀 후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뭐 한 바로 시작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1년 정도 계정을 만들고 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거의 처음으로 유료라고 받았던 게 한 1년 반쯤 지났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뭐가 와도 저도 제가 막 조명으로 여기서 찍어서 막 그럴싸한 걸 낸 기억이 없으니까 마음은 뭔가 하고 싶은데 이 소위 말해서 진짜 후달려가지고 괜히 했다가 욕만 먹고 이거 돈을 이거 괜히 물어주는 게 아닌가 막 그런 걱정이 되니까. 근데 그런 거 혹시 기억나세요? 처음으로 유료 촬영했던 뭐 고객이나 그 촬영의 내용? 정확하게는 기억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는 기억은 잘 안 나는 것 같고 그냥 조금 되게 어수룩하고 좀 되게 잘 찍어줘야겠다 약간 그런 마음만 제일 앞섰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열심히 찍어줘야겠다 약간 그 마음만 컸던 것 같고. 근데 계속 필름을 하셨으니까 주로 네. 아시잖아요. 지금 필름 값이 아주 비싸요. 미쳐 날뛰고 있는 수준인데 그 당시에도 그랬겠지만 약간 그런 걸 기준으로 그래도 금액을 책정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필름 이제 고객 선호도가 조금 다른데 필름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디지털 유로를 찍을 때도 있고 해서 그거는 이제 필름이나 유로 또 디지털에 따라서는 이제 가격은 좀 다르게 책정을 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지금 약간 주로 거래하시는 현상소가 따로 있으신가요?
네, 따로 있고 2곳 정도? 여러 군데 해봤는데 뭔가 결과물이 2곳 정도. 혹시 필름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 거의 다 알고 계실 수 오, 있어요. 유명한 네, 유명한 곳이죠. 망우인가요? 망우도 네. 그렇고 또 다른 한 곳은 인스튜디오. 거기 시청 네네 맞아요. 거기 아직도 하나요? 네. 와. 거기 2곳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옛날에 정말 취미로 필름 카메라 쓸 때 맡겼던 데가 스튜디오인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내 노래 10,000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스캔 비용이 네. 지금 혹시 지금은 한 노래, 그러니까 저화질은 4,000원이고 네. 고화질은 5,000원. 생각보다 엄청 뛰진 않아요. 망우도 비슷한. 그분들이 돈을 잘 벌 것 같아요. 많이 버시는 거고요. 망우 사장님이랑 조금 많은데. 아 그래요? 네. 확장도 이렇게 위로 하는. 그러니까요. 거기 막 그래서- 위해층 생기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아무튼 그런 거고. 그러면은 혹시나 사진을 뭐 좋아하는 뭐 요새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라는 말도 좀 부족하다. 워낙 뭔가 상향평준화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하이 아마추어라는 단어도 본 것 같은데 어디서 어쨌든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취미로. 그럼 직장인으로서 이 사진 부업에 도전을 한다, 시도를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일단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멋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사진이 굳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 일이라도 자기 부업이라던가 아니면 취미로 시작해서 부업이 되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고, 사실 요즘 사회는 한 가지로만 먹고 살기는 좀 힘든 사회다 보니까 네. 저도 그런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내가 디자인으로만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네. 약간 그게 20대 때는 그 생각이 항상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 해서 시작했던 게 영상이었었고, 취미로 한번 해볼까 해서 시작했던 거였고, 지금은 이제 사진으로 전환을 했지만은 좋은 것 같습니다. 부업으로 사진이든 뭐 다른 업무로든 도전하는 건 항상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계속 필름 사진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신 지는 얼마 정도 되셨는지. 필름 카메라는 한 17년도? 18년도 정도부터 시작해서 한 8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년 정도. 네. 뭐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처음에는 뭐 와이프분 필름 카메라를 쓰셨다고 네, 이제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그 카메라가 혹시 종류가 뭐 어떤 거예요? 똑딱이였나요? 아니면 똑딱이는 아니었고 좀 수동 카메라였는데 펜탁스였었나? 네. 이제 소위 말해서 카메라 그 펜탁스로. 뭐야 50mm 렌즈 껴있는. 네네네. 네. 그런 카메라로 이렇게 수동으로 완전 감아가지고 찍는 카메라로 처음 시작했었고요. 그쵸, 그때 보통 이제 50mm 1.4 렌즈 껴있는 네네, 필카들. 맞아요. 네. 그쵸. 그때는 뭐 모르고 다 조리개를 풀고 1.4로 찍으면서 이제 가끔 좀 이렇게 초점도 많이 나가고, 그때 당시에 좀 완전 수동 카메라다 보니까 초점도 많이 나가면서 이제 찍다 보면은 그래도 그 맛이 있더라고요. 또 필름에. 그 감성이 네네, 약간 감성이 나간 핀에서도. 맞아요. 필름은 핀이 나가도 그 맛이 네. 있으니까요. 저도 옛날에 쓸 때 생각하면은 이게 심도가 엄청 얕으니까 분명히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 스플릿 스크린이라 그러죠. 이렇게 두 개 갈라지는 거. 네네. 네.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잡잖아요. 이렇게 파지를 하잖아요, 렌즈를. 아마 누르면서 살짝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네. 이거 그렇지 않고서 이거 아니면 내 손이 이렇게 이상한가? 막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막상 또 이제 뷰파인더로 보면서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네. 결과물은 안 맞아 있고, 약간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어. 왜냐면은 이게 그렇잖아요. 현장에서 확인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약간 내가 되게 공들여서 분명히 이거 잘 나올 것 같아서 찍어놨는데 나중에 스캔했을 때 딱 나가 있으면은 네. 좀 허탈했던. 옛날엔 그랬었는데 네. 지금은 혹시 모를 그런 경우는 없어가지고 이제 지금은 성공률이 높아지셨나요? 아니면 좀 수동을- 여러 장을 만드시는. 수동을 버리고 아!
자동 초점으로 이제 가면은 이제 그런 일이 없죠. 필카 자체를.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용하시는 필름 카메라 혹시 종류가 어떻게 되시는지? 캐논 제일 기본 카메라 쓰고 있고요. EOS 5 캐논 쓰고 있고, 좀 옛날 캐논 그 디지털 카메라처럼 생겨가지고 네. 인기는 많이 없는데 그래도 성능은 괜찮습니다. EOS 5. 네. 저 사실 갖고 있거든요. 아, 가지고 계시죠? 네, 캐논 렌즈도 없는데. 본체만 가지고 계시죠? 네, 본체만. 근데 그게 배터리가 희한한 게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쵸? 배터리는 좀. 그 지금 구할 수 있나요, 배터리를? 네, 배터리 구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네, 네, 네. 아, 제가 그래서 언제였지? 작년에 한번 일본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그걸 한번 써보겠다고 꺼내서 네. 여기 사장님이 캐논 렌즈를 갖고 계셔가지고 렌즈까지 빌려서 들고 갔거든요. 네. 그래서 켰더니 안 켜지는 거죠. 아, 배터리. 네. 그래서 그래도 일본이니까 약간 팔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돌아다녔었는데 못 구했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필름까지 다 가져갔다가 그대로 들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러면은 필름은 혹시 네. 지금 뭐 단종된 것까지 포함해서 좋아하시는 필름이 있으신지? 아그파도 좋아하고요. 아그파가 단종됐죠, 아무래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아그파 옛날 좋아했는데, 비스타. 네, 아그파 예. 비스타. 단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집에 있어요. 있어요? 네, 안 쓰고 냉장고에 그냥 고이 모셔서. 아, 냉장고에는 들어있었나요? 네, 유물로 간직하고 있고, 전설템으로 약간 네. 소장용으로 갖고 있고, 나머지 자주 쓰는 건 근데 이제 코닥 울트라맥스를 제일 많이 쓰는 거. 울트라맥스 400? 네. 그 약간 노란색 박스에 파란 띠. 네네네, 맞아요. 아. 그게 제일 호용성이 좋아서 낮에도 찍어도 좋고 어느 정도 밤에 찍어도 이제 400이다 보니까 커버가 조금 되니까. 커버가 돼서. 네. 저는 사실 지금 저한테 만약에 어떤 사람 한 명이 와가지고 딱 한 롤을 주고 네. 뭐 요새 이제 필름 유료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한 롤 스냅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한테 딱 뭐 30분에서 1시간을 주고 한 롤 안에 몇 장 이상을 건져와 이러면은 네. 못할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그런 프로세싱이 이제 익숙해지셨나요? 저는 네 그렇게 유료 촬영도 많이 받아봤었고 한 롤로 이제 보정본 몇 개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었고 그래도 많이 건지는 편인 것 같아요. 이거 그 약간 괜찮은 사진에 나오는 확률이. 네. 그러면은 그 36방을 네. 미리 어느 정도 계산을 해두고 나가시나요? 그거 찍으러 갈 때? 뭐 어떻게 찍겠다를 엄청 계산해서 찍는 건 아니긴 하지만은 찍는 환경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찍는 환경에 따라서 조금 와이드도 많이 찍을 수 있고 만약에 좀 미들샷이나 좀 클로저로 많이 찍을 수 있는 샷이면은 그런 걸 조금 그때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편인 것 같고 막상 찍을 때 그런 환경이 조금 안 나오면은 조금 이제 머릿속으로 막 어떻게 찍지 약간 그게 조금 네. 막 돌아가긴 하는데 그래도 네 괜찮게 찍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성공률이 굉장히 좀 진짜 후달릴 것 같아서 돈도 돈이고 네네. 그 필름 사진 촬영하실 때 혹시 저런 거 쓰세요? 노출계나 아니면 디카로 미리 한번 간을 본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이제 좀 익숙해지셔서 네. 그냥 필카의 노출계를 믿고 가시는 건지. 필카의 노출계를 믿고 가는 편이기도 하지만 네. 이거를 완전히 맹신할 수는 없어서 저는 이제 역광이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는 노출계는 보이는 거랑 찍었을 때 결과물이랑 완전 다른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경험상 아 이거는 얼만큼 찍어야 돼 약간 그런 계산이 서서 그냥 그거는 경험으로 이제 커버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미 약간 그런 거 생기셨을 수도 있겠네요. 뭐라 그래야 되지? 뇌출계? 네네 뇌출계로 찍고 있어요. 그쵸? 네. 400짜리 보통 그냥 제가 옛날에 취미로 할 때 생각하면은 네. 아 약간 흐린 날 400이지 이런 느낌으로 저는 많이 가져갔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맑은 날 또 400 하면은 또 어쩔 때는 엄청 밝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특히 막 조리개 또 열어버리고 이러면은 근데 그 당시에도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머릿속에 내출계가 다 있으시더라고요. 좀 많이 찍다 보니까 자동으로 입력이 되더라고요. 약간 비슷한 장소에 가실 때도 많으시죠, 그럼? 네, 자주 가는 장소도 많고 요즘은 또 지금 사는 곳 주변으로 이제 돌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사시는 곳이라 하면 아까 부천 시청. 사신다고. 네. 네. 그쪽에 괜찮은 스팟들이 있나요?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 오. 와이프랑 이제 돌아다니면서 네. 굴포천 쪽도 굴포초는 얘기 한번 네. 벚꽃 필 때 되게 또 네네, 이쁘다고. 벚꽃 필 때 되게 이뻐서 아, 좋습니다. 그럼 최근에 올라오시는 와이프분 사진이나 이런 거는 부천 로케가 맞나요? 부천 로케가 최근에는 안 올렸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최근에 찍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올리진 않았고 와이프는 올렸어요. 아. 최근에 올렸었고. 제가 가서 한번 구경을 해보는 걸로. 오, 알겠습니다. 네. 필름. 그러면은 필름 카메라 얘기를 했고 그런 게 궁금합니다. 어쨌든 제가 피드 봤을 때 이게 똑같이 야외에서 찍는 스냅이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스토리가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뭔가 복장에서 오는 컨셉이 있다든지 예를 들면 네. 그 약간 우주인 네네. 같은 그쵸? 네. 그 찍으신 거 있으시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되게 일본이나 대만 감성 교복 같은 거 찍고 네. 하신 것도 있고 네. 그쵸? 아니면 그 안에서 모델들이 뭐 그런 의상을 입고 있지만은 어떤 특정 행동들을 한다든지 뭐 표정들을 짓는다든지 내용이 좀 상상되는 사진들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영감받는 부분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은 이런 거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 같은 게 있는지. 계기는 와이프가 욕망 주머니 와이프가 욕망 네. 주머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계기를 얻어서 네. 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좀 컨셉이나 약간 그런 좀 영감을 와이프한테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와이프분이 사진을 엄청 보시나 봐요. 네, 엄청 많이 보기도 하고 찍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이제 저장해놨다가 이제 되면은 저한테 보여주죠. 이제 찍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거 어떠냐 보여주기도 하고. 같이 오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그쵸. 한번 말은 해봤는데 네, 안 오더라고. 이런 네. 거 좀 또 막상 많이 부끄러워해서. 사진 찍히는 거랑 다르군요. 네. 근데 아이라서 어떡하지 오늘 거의 와이프분 집은 거의 그쵸. 나중에 꼭 한번 보여주시고 제가 습관님 계정을 이렇게 딱 걸어놓을 거기 때문에 그거 궁금했어요. 저 그 우주복 같은 거 찍으셨을 네, 때 네. 그런 소품을 파나요? 소품은 거의 그때 아마존에서 샀었어요. 해외에서? 네. 그래서 와이프가 아마존으로 구매를 했었던 것 같고. 네. 그거 사진 찍었을 때 장소가 되게 좀 뭐라 그러지? 되게 막 탁 트인 공간 이런 거 아니었나요? 되게? 네. 그때 구럽도를 갔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마 구럽도로 알고 있어가지고 네. 제가 사실 한번 되게 가보고 싶은 장소 중에 하나거든요. 캠핑의 성지라고. 성지예요? 네. 근데 거기 보니까 저는 다른 건 떠나 둘째치고 그 모래사장 같은 게 되게 진짜 좀 사막 느낌 나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돼 있어서 되게 멋있었고 좀 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보기 힘든 약간 그런 지형이나 약간 그런 게 조금 멋있었던 것 같아요. 접근성이 어떤가요? 거기 갈 때? 접근성은 최악이고. 그래요? 가는 게 저도 그렇고 와이프랑 전날 밤에 가서 6시 배를 탔었나? 그랬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인천항에서 자고 6시인가 그때 배가 출발하거든요. 그 첫 배가 아마 첫 배이자 마지막 배여가지고. 하루에 한 번이에요? 네네. 그래서 6시인가 8시인가 아마 오전에 그때 한 번 배거든요. 네. 한 번 가고 구럽도에서 돌아오는 것도 한 배밖에 없어가지고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배만.
맞춰가지고 가야 돼서 그러면 몇 시간 정도 타고 가나요? 한 3시간 정도 와, 했던 것 같아요. 가깝지 않구나. 그럼 나오는 배는 또 아침 일찍 있겠네요? 6시 나오는 배는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배를 타는 거라서 12시였나 그랬었어요. 그렇군요. 네. 거기를 원래 아셨던 거야? 우연히. 와이프가 갑자기 구롭도라는 곳을 보여주면서 오빠 여기 가야 돼 이러면서 이거 어딘데? 그러니까 그렇게 갔죠. 거의 이 정도면 와이프분이 다 만들어 주신 건데. 네, 맞아요. 일단은 승우님 포지션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이제 야외 촬영을 주로 하는 스냅 작가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인스타를 보시면은 사실 뭐 그런 쪽 계열의 사진만 보시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네. 맞나요? 거의 그러니까 뭐 이런 가리지 실내- 않고 보긴 아. 작가님 사진 네. 같이 이제 좀 예술적으로 찍으시잖아요. 좀 예술 거의 뭐 좀 엄청 전문적이시고 이러시니까 너무 멋있게 찍으시고 제가 찍는 거랑은 완전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찍으시는구나, 되게 멋있게 찍으신다, 약간 그런 점이 되게 좀 공부도 많이 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완전 안 찍는 건 아니거든요. 스튜디오에서 네네. 뭐 와이프랑 찍었던 사진도 있었는데 올리진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 최근에 뭐 스튜디오에서 찍었던 사진들도 조금 피드에 최근에 올렸던 것도 있어요. 오.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좀 협업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면은 뭐 메이크업 실장님도 부르고 뭐 어떻게 운이 좋으면 스타일리스트 실장님도 부르고 뭐 이렇게 좀 하나하나 모여서 뭘 하나를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지금 하시는 뭐 그런 야외 사진 쪽에서도 그런 류의 작업을 하셨던 적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 뭐 아직 없거나 네. 뭐 그러시다면은 나도 이런 거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적이 있는지. 최근 야외 촬영에서는 없었던 것 같고요. 거의 근데 야외 촬영은 그런 협업 촬영은 거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가끔씩 있었는데 야외 촬영은 협업은 좀 사실 화장하시기도 힘들고 모델분들이, 그래서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스튜디오는 아주 가끔씩 한 번씩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게 야외로 어떻게 야외를요? 그런 협업의 장을. 친한 스타일리스트 분들이나 뭐 해매 실장님이 계시면 혹시나 추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알지를 못해가지고 네, 한번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선구자가 되시는 거죠. 선구자. 이거 약간 누가 먼저 선점을 하냐 싸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네. 왠지 도전을 한번 나중에. 되게 잘하실 것 같아서. 네.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문득. 특히 숙가님을 그렇게 딱 모델로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은 촬영이 하나 생각났는데 네. 작년이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2호선 라인 쪽에서 뚝섬 쪽에서 한번 촬영했던 게 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헤매 실장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와이프가 이제 헤매 겸 약간 그런 좀 시다발이라고 하죠. 약간 그런 거를 좀 해주면서 이제 화장이나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만져주고 해서 촬영했던 게 있었습니다. 올라와 있나요? 네, 피드에 있고 그때도 이제 포토는 저랑 이제 다른 작가분이랑 같이 해서 찍었었고 와이프가 옆에서 같이 도와주면서 이제 찾아봐야겠습니다. 궁금해졌어요. 보여드릴까요? 이따 한번 제가 네. 이따 한번 엄청 대단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좀 도와줘서 네. 이제 조금 수월하게 찍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득 제의를 들어봤어요. 선구자가 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네. 나중에 한번 좋은 작업이 생기면 혹시 네. 모르죠. 또 이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사실 뭐 질문을 좀 사전에 드렸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인스타 보다 보니까 사진집을 내셨더라고요. 네. 네. 저도 뭐 이게 제 개인적인 욕심이긴 하지만은 올해
뭔가 독립출판 같이 사진집을 내보고 싶다라는 그 막연한 꿈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제가 전에 찍어뒀던 여행 사진 갖고 하고 싶긴 한데, 그래서 저는 뭔가 이렇게 사진집을 내신 분들 보면 엄청 부럽단 말이에요. 네. 엄청 대단해 보이고. 근데 이걸 뭐 만들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네. 일단 아까 뭐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디자인을 하셨다고 하니까 사실 만드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사진집 보니까 인물 사진집이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계기는 네. 또 뭐 그분이신데. 일단 처음 만들었던 건 대만 사진집이었었고, 네. 대만이랑 거의 도쿄, 그 다음이 도쿄였었는데 거의 동시에 작업이 들어갔던 거였어서 뭐 순서는 별로 상관없지만은 아무튼 여행을 갔다 온 취지로 한번 만들어 보자, 약간 그게 제일 컸었는데. 그러면 뭐지? 출발 전에 네. 이미 계획이. 아니요, 사실 계획은 없었고 그냥 원래 한번 놀러 가면 네. 그 여행을 테마로 이제 사진을 찍기 딱 좋잖아요. 거의 이제 딱 몇 박 며칠 정해서 찍다 보니까 이 사진을 가지고 우리만 보는 것도 좋지만 남들도 인스타에 보여주는 것처럼, 올려서 보여주는 것처럼 사진집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도 보기도 좋고, 또 사진집을 은근히 좋아하시는 작가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진집을 내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사실상. 네. 거의 일본 사진집을 많이 구매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도 사진집 자체를 좋아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 약간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고, 막상 뭐 시작하는 거는 사실 업이 디자인 쪽이다 보니까 어렵진 않아서 그냥 하는 대로 그냥 판형 정해서 그냥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었고. 네. 몇 페이지 정도인가요? 대만이 아마 200 초반이었었고 도쿄는 몇이었더라? 240이었나? 매 페이지마다 한 장씩이 다 들어가나? 아니면 이렇게 양 페이지에 한 장으로 되는 것도 다 있고? 다르게 들어갔어요. 양쪽 페이지 들어갈 때도 있고, 한 번에 한 한 페이지에 여러 장 넣을 때도 있고, 약간 다 다르게. 사진이 엄청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만큼 많이 찍어서 한 번 놀러 가면은 기본 20로 이상 20롤 이상 찍으세요? 네. 와. 그래서 전에는 32를 찍었던 여행도 있었고요. 그때는 시즈오카를 갔었을 네. 때였거든요. 아니, 작년에 시즈오카를 갔을 때 벌써 여행 경비가 얼마야, 그럼? 필름으로만 70 얼마 썼습니다. 와. 그래서 이게 맞나? 하지만 사진을 보면 네. 그래, 잘했다. 남았으니까 필름으로. 하지만 70만 원 좀 타격이 큰데 약간 그렇지만 그래도 결론을 보자면 그래도 필름 남았으니까. 엄청난데? 그랬었죠. 저 사실 진짜 아예 몰라가지고 출판이나 막 이런 쪽으로. 네. 이건 개인적인 궁금증이기도 한데, 제가 그냥 짧은 지식으로 알기에는 어쨌든 인쇄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부 찍어주세요. 뭐 이거보다는 대량 인쇄가 당연히 싸다고 막 맞아요.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네네. 혹시 몇 부 정도 만드신 거예요? 많이 만들지 않았어요. 저는 거의 사전에 먼저 구매하실 분 연락 주세요. 그렇게 해서 수량을 이제 조사해놓고. 수량을 조사해서 거기에서 이제 출력을 했던 거라서 많이 출력은 안 했고 40부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드리고 보내드리고 약간. 근데 그렇게. 물론 종이 사이즈나 그 종이의 질에 따라서 전 네.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가격은 사실 종이 가격보다는 네. 그냥 그거 자체가 가격 차이는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거든요. 종이 자체의 가격 차이는 사실상. 그래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너무- 50부 찍는다. 네.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가? 50부면은 제가 A4 사이즈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만 원 정도? 한 부당? 네.
그렇군요. 예상보다 예, 좀 예상보다 비싼데? 사실 남는 네. 게 없이 하는 거라서 저도 그렇고. 아까 저도 어차피 제 돈을 태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판매를 했지만은 그냥 거의 남는 돈 없이 그냥 했었거든요. 네. 판매가도 2만 원 중반대 이렇게 해가지고 책정해서 그냥 또이. 네. 근데 그냥 종이 저희 남는 거 없이 그냥 취미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원하시는 분들 함께 공유하자. 근데 저는 그런 느낌. 그렇게만 돼도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데 하면서 좀 힘들기는 힘들었어요. 좀 포장 이거 다 하고 순서하고 택배를 택배도 보내고 이게 맞나? 약간 또 대충 싸서 보낼 수는 없잖아요 또. 네, 그럼 꾸겨지니까. 네. 네. 그럼 뭐지? 그렇게 소량 인쇄를 해도 네. 사장님이 네. 샘플도 보여주고 하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부를 저희가 먼저 출력을 해봐요. 한부도 만들어주긴 해요? 돈만 내면? 네네네. 돈만 내면. 아. 대신 한부가 막 4만 원 이런.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한부 그래도 만들어보고 해야 네. 되니까 한부 4만 원 이제 지출하고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만들어보고 이렇게 보고 괜찮다 이렇게 조금 수정해서 그 다음에 이제 완성본으로 출력을 하죠. 돈을 태우긴 태워야 되는군요. 네. 근데 저 사실 취미의 영역으로만 그냥 했었었죠. 사진집은. 저는 엄청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라서 그게 오늘 말씀해 주신 게 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요. 뭐 많지는 않은데 저도 SNS를 저도 옛날에 잘 안 했거든요. 네. 잘 안 하다가 여기 호리존 촬영 이제 연습하면서 그냥 어느 날 문득 나도 좀 누구랑 교류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제 다른 분들 사진에 막 좋아요도 누르고 막 댓글도 달고 이러다가 어떻게 이제 한 분, 두 분 만나게 돼서 실제로 만나서 뭐 얘기도 하고 뭐 술도 한잔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친해진 몇 명 케이스가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교류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그리고 그런 교류가 승우님 하시는 이 사진 생활에 뭐 도움이 된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거 궁금하거든요. 저는 도움이 충분히 많이 됐고 뭐 교류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교류하는 분들이 뭐 행주픽 오, 아시죠? 네. 행주픽 행주픽이나 뭐 엄청 파이팅 하시던데 진짜. 행주픽이나 뭐 어비픽 네. 네 어비픽 작가님도 그렇고 또 뭐 또 지금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좀 유명했던 옛날에 아이스냅유 네네. 이노 네네. 네 파인센스 네. 그리고 뭐 또 기억은 막 다 정확하게 나진 않지만 뭐 테드 작가님도 네, 최근에 또 만났었고 만나면 사진 얘기 하시나요? 사진 얘기 많이 해요. 네. 저희도 만나면 거의 사진 얘기가 진짜 한 60, 70% 이상? 예. 약간 그동안 서로 경험했던 일들이나 아니면 뭐 최근에 좀 들었던 뭐 얘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요새 뭐 이 사람 좀 멋있더라 뭐 이런 거 있으면 막 공유하고 그러는데 네. 비슷한가요? 그쵸. 뭐 모델분들 어떤 분들 되게 너무 잘 하신다던가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되게 이런 경험도 많이 했다더라고요. 사고 사례? 네, 사고 사례. 저는 한 번도 사실 없거든요. 근데 많이 이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고 사례가 많잖아요. 네. 또 어떤 모델분들 얘기도 막 많이 하시고 네. 그런 일이 있구나 이러면서 조심해야겠다. 근데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하시는 작가분들은 그런 경험이 많으시죠. 추천을 하시나요? 여러분들도 좀 약간 용기 내서 혹은 뭐 자연스럽게라도 뭐 좀 다른 분들 교류하시고 이런 거를 교류 네 좋죠. 또 마음에 맞는 사진 작가분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사진 얘기하고
또 그런 만나서 이제 또 그런 소통하면은 너무 재밌기도 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학교 다닐 때 친구들보다 더 자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진 않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프리랜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한 살 두 살 나이 먹다 보니까 네. 친구들 만나도 어색하고 이러진 않은데 공감대가 없다 그래야 되나? 맞아요. 각자 사는 그 얘기에 대해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주식이나 코인 이런 걸 전혀 안 하시죠. 안 하는데 이제 거기는 또 막 회사 다니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럼 이미 거기서부터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렇다고 제가 뭐 스튜디오 뭐 사진 찍는 얘기 해봤자 거기서 관심이 없을 거고 네. 근데 지금 제 관심사는 사실 다 이쪽이니까 그래서 뭔가 아무래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편해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 되게 옹졸하고 치졸한 마음 그러니까 이 시기와 질투만 남아가지고 네. 뭔가 같이 교류해봤자 뭐 다 먹힐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이런 생각에 되게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애써 외면하고 막 등한시했던 시기들이 있었는데 네. 근데 뭐 모두 만난 사람 모두가 뭐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만나서 약간 그냥 내가 진심으로 대하고 뭐 진심으로 얘기하고 하면은 그냥 진짜 진심과 진심이 통하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어차피 결이 안 맞는 사람은 그렇죠. 뭐 알게 모르게 걸러지게 돼 있고 맞아요. 네. 대화했을 때 이 사람이랑 내가 좀 불편한지 아닌지는 뭐 좀 하다 보면 알게 되니까 그래서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되게 추천하거든요. 네. 이게 정답이 있는 길이 아니라서 혼자서 막 끙끙대기보다는 어쩔 땐 사실 뭐 좋은 것 같아라는 그 한마디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좀 듣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차라리 내가 틀린 것 같으면 시원하게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를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나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큰 도움 받았던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정작 취미로 사진 할 때는 좀 그런 건전한 교류 관계를 잘 못 가졌던 것 같아가지고 네. 옛날부터 좀 내가 이런 생각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끔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취미이시기도 하고 뭐 네. 또 일이시기도 하지만은 또 그런 커뮤니티 같은 멤버분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시니 네. 저도 뭐 그 부분에 좀 좋은 것 같아서 그런 거 궁금합니다.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한 2개 정도를 제가 더 여쭤볼 것 같은데 네. 뭐 일단 본인 표현대로 요새 조금 시들시들해졌다고는 하나 어쨌든 사진을 안 하실 것 같지는 않고 그쵸. 네. 올해 뭐 계획하고 계신 게 혹시 있는지 아니면 뭐 막연히 올해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좀 이런 걸 해볼까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사진집을 제가 일본 여행을 가면은 꼭 그 중고 서점이나 이런 데 들려서 사진집을 항상 사오거든요. 오, 네. 그래서 집에 엄청 쌓여 있어요. 일본 사진집이. 거의 인물 사진집인 거죠? 네. 근데 사실 살 때 이거를 일본 사진 중고를 다 막아놓거든요. 아, 중고를? 네네. 뭐 새 거도 그렇겠지만은 중고 서점 가면은 책을 다 막아놔가지고 사실 표지만 보고 골라야 되는. 네네. 근데 거의 이제 뭐 가끔 서비스 컷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성공적으로 구매를 느낌이 쎄한 거랑 아닌 거랑 다 오더라고요. 선구안이 있으신 거죠? 와이프랑 항상 가서 네. 어때?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사면은 이제 괜찮다. 약간 감성적인 사진집 이렇게. 그 약간 오픈할 때 떨리겠는데? 네,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픈해봐요. 그래서 이런 사진집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싶다. 약간 일본 사진 작가들이 찍는 그런 느낌으로도 한번 찍어보고 싶다. 약간 그런. 그 특유의 일본 감성 그런 건가요? 네네.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약간 일본 감성은 뭐라 그래야 되지? 하이키라 그래야 되나? 뭔가 맑고 투명하고 하이라이트가 확 화사하고 막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각인이 돼 있는데 제 머릿속에 사실 인스타를 보면은 저도 그렇게 각인이
돼 있거든요. 근데 사진집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아, 또 아니에요? 네. 사진집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근데 요즘 사진집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좀 옛날 사진집은 네.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전 되려 제 취향은 그쪽일 것 같은데 왠지. 약간 좀 화사하고 약간 아니 더 옛날. 옛날에 예.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은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진짜. 오. 그럼 사진집을 또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고 네, 싶은 계획이 있으시고 촬영은 어떻게 좀 더 올해 파이팅을 하실 건가요? 파이팅 해봐야죠. 항상 올해 새로 한 새해마다 항상 다짐하는 것 같긴 한데 네. 또 막상 잘 지키진 못했지만 열심히 한번 찍어보자 약간 마음을 먹긴 하는데 와이프를 찍어주다 보면 사실상 많이 못 찍긴 해요. 약간 1순위잖아 1순위. 네, 1순위. 그쵸? 뭔가 좋은 배경, 어떤 좋은 컨셉 생기면 1순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 말 안 하고 사실 남한테 먼저 찍으면 네. 섭섭해 할 수 있잖아요. 아, 그쵸. 그러면 나 이렇게 한번 계획하고 있어 이러면 언제가? 약간 그런 이제 와이프는 그래? 그러면 언제 찍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사실 아니면은 미리 얘기를 누구랑 찍기로 했어 약간 그렇게 한 다음에 컨셉은 이거야 이러면 좋네 약간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혹시 그분께서 네. 그런 부분에서는 관대하신 편인가요? 남들 찍고 하는 네. 네. 그렇게 시작한 것도 사실상 와이프가 먼저 찍으라고 해서 시작했던 거였고 사실 사진 찍는 약간 남자분들이 네. 그런 문제가 이슈가 될 네, 때가 네, 좀 네. 많잖아요. 맞아요. 네. 많이 듣기도 했었고 또 그런 것도 싫어하시는 여자친구나 뭐 그런 여자분들도 많으시니까 있을 수 있죠. 네, 그렇게. 네. 주변에 보면은 그거를 걱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었고 워낙 1대1로 만나는 경우도 많고. 네네. 저도 예전에 제재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네. 그 기간을 뚫기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다 이해해 주시는 지금은 그쵸 완전히 업으로 생업이 하시니까 됐고 이제. 예. 그때 이제 좀 저도 제재를 당할 때는 취미 단계였고 업으로 좀 하고 싶어 하는 발악하는 단계 막 이런 단계였는데 뭐 지금 뭐 이제 업이 돼서 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뭐 요거는 어떻게 답변하실지 전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요 컨텐츠 이 대단하지 않은 컨텐츠에 굳이 퇴근하시고 시간을 내서 네. 한번 방문하시고 싶었던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또 저랑 실제로 만나서 뭔가 얘기를 나누거나 이런 거라면은 네. 뭐가 됐던 간에 이제 저한테 혹시 뭐 이런 거 저런 거 좀 질문하시고 싶었던 게 혹시 있으신지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어떤 주제나 혹시 이런 게 있으셨는지. 거의 1순위가 일단은 출연하게 된 계기는 네. 작가님이 이런 컨텐츠를 하시는 걸 그때 릴스를 보면 처음 알았었고 네. 근데 이제 또 좋아하는 작가님이 하시는 건데 한번 흥미도 생겼었고 한번 출연해보고 싶다 약간 대화를 나눠보고 사실 네네. 출연보다는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 네. 약간 그게 제일 컸던 것 같고요. 사실 업을 하다 보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 회사원들 같은 맞아요.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경험은 한번 해보고 싶다. 약간 그게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작가님 뵙고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이제 생업으로 하시는 얘기도 좀 궁금했었고 네네. 저는 이제 생업은 하는 건 아니지만은 또 스튜디오 촬영하시는 것도 네. 너무 잘하시고 하는데 어떻게 저는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 네네. 그런 것도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배우셔서 이렇게 조명이나 이런 것도 직접 하시는 건지 네네. 그런 게 궁금해서 왔습니다.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웨딩을 하다가 코로나 때 완전히 말아먹었거든요. 네. 자, 완전히 정말 이거는 말아먹었다의 수준이 아닐 정도로 말아먹고, 그때 그래서 버틸까 말까에 대한 고민, 제주도에서. 왜냐면 거의 6년을 했는데, 네. 여기서
사실 코로나가 워낙 큰 이슈이긴 했지만은 이 정도로 꺾일 수가 있구나라는 처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현실을 좀 부정했어요. 설마 망하겠어? 약간 이런 느낌? 6년이나 했는데 근데 그게 현실로 일어나니까 완전 멘탈이 바스라져서 그러고 있는 차에 이제 뭐 저도 그때 결혼을 했었고 그래가지고 이게 두 집 살림이었단 말이에요. 완전 제주도랑 예, 제주도대로 짐도 있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거기대로 연세 또 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뭐 더 유지를 하냐 마냐 고민하다가 현실적으로 저도 그때 한번 포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 이거는 억지로 붙잡고 있다고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거는 이제 약간 이미 기울었다 이건.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SNS를 되게 등한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를 접을 때쯤에는 인스타그램을 물론 그때 활발히 일을 따낼 수 있는 때였는데 그러려면 이미 2, 3년 전부터 남들은 기반을 다지고 있고 이럴 때 저는 그때도 네이버 블로그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저 때는 네이버 블로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뒤늦게 인스타를 하려고 하니까 뭐 답답한 거죠. 노출은 노출대로 안 되고 뭐 딱히 효과 없는 것 같고 가끔 뭐 광고 돌려야 좀 일 몇 개 들어오고 하는데 그거를 그때 돼서 나 이 계정 못 살릴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들고 하니까 그래서 접고 나와서 약간 한두 달은 되게 무기력하게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 저도 어차피 비전공자로 프리랜서 일을 했는데 이제 와서 딴 걸 하자니 자신은 없고 뭐 이 일을 난 너무 좋아한다는 생각은 들고 그럴 때쯤 여기 스튜디오 사장님이 이제 저랑 친한 동생인데 오픈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축하해주러 올 겸 왔다가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조명 이런 거 나 좀 알려줄 수 있냐 기본적인 개념을. 그래서 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사용은 할 줄 알고 싶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처음에 한 하루 이틀 기본 개념 배우고 그리고 이제 혼자서 그럼 나도 찍어봐야지 하고 정말 그때는 이걸로 일을 할 거라 생각 안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다시 웨딩할 생각이었어요. 제주도에서 약간 하던 그런 걸 기반으로 지금은 이미 유행이 됐지만은 그 당시에 저도 딱 지금 유행하는 것처럼 서울 골목길에서 웨딩을 찍으려고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근데 이왕이면 하는 김에 뭔가 조명 사진도 좀 섞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연습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게 한 건, 두 건 하다 보니까 의외로 이게 이렇게 1대1로 촬영하는 게 되게 재밌다고 이제 느낀 거죠. 사실 신랑 신부님들은 물론 예쁜 순간들이 많지만은 뭐 굳이 따지면 그쵸. 완전 촬영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을 어떻게든 끌어내야 되는 건데 근데 사실 그런 일을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초창기에 만난 친구들도 뭐 다 전문적인 분들은 아니었지만은 뭔가 그래도 뭔가 외모나 이미지적으로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준비생, 뭐 지망생 이제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찍으면 태가 좀 나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재미 느껴서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느새 딱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저는 그래서 그때 어떤 특이한 조명 셋업 사진 같은 거 보면은 그거를 어떻게든 알아낼 때까지 유튜브 뒤지고 막 최대한 그런 비하인드 씬 나온 거 없나 막 찾아보고 자료 그래서 장비 없으면 장비 어떻게든 사가지고 어떻게 이거 찍는 거지 하면서 역으로 추적하면서 연구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거쳤던 것 같고 그럴 때쯤이 이제 저희가 아까 말했던 20년도 21년도 한창 포트폴리오 작업할 때 근데 이제 운이 좋게도 그때 뭐 이런저런 분들께서 제 계정을 좋아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 재미에 저도 그럼 나도 인스타도 이번엔 인스타 한번 열심히 해볼까? 그래서 인스타에 사진을 열심히 올리기 시작하고 그랬던 것 같아서 딱 그렇게 해서 스텝 바이 스텝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대단히 뭘 이룬 건 아니지만은 가끔 엄청 술 한잔 했을 때 새벽에 되게 막 뭔가 좀 지친다 약간 좀 힘들다 막 이런 거 느낄 때 쫙 내려볼 때 있거든요. 이렇게 쫙 내려서 딱 코로나 때 망하고 처음 여기 스튜디오에서
포트폴리오 작업했던 사진 찾아가지고 보면서 다시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때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네. 이때 막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약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심이 좀 통한 느낌? 네. 뭔가 누군가에게. 근데 확실히 운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당연히 뭔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열심히 할 거고, 이거를 뭐 지금도 막 더 잘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건데, 근데 저희는 이게 일이 누군가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이 누구의 눈에 띄냐 못 띄냐가 약간 거기서 좀 운이 작용하지 않나?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게 지금도 스트레스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약간 매달이 매주가 어떤 연락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컨펌이 나는 게 아니니까 희망 고문의 연속?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제일 버티기 힘든 것 같고, 거기서 이게 달마다 연마다 편차가 생기니까 뭐 근데 그런 생각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막 이 모든 건 결국 누굴 탓하냐, 다 내 탓이다. 뭔가 내가 이건 너가 날 선택해야만 해 라고 설득하지 못한 내 잘못이다. 뭐 굳이 이렇게 자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삶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아직까지 한 번도, 저도 취미를 하다가 넘어왔지만은 한 번도 싫었던 적은 없어서 이걸 하는 게. 누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너 일로 하면 그거 재미없을걸? 되게 싫어질걸? 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랬던 적은 없어가지고 네. 그건 다행이다. 네. 또 얘기하다 보니 은근히 딥해지네요. 누가 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근데 요새 이걸 지금 저 혼자서도 막 떠들어보고 이렇게 같이서도 떠들어본 두 번째지만은 네. 모르겠어요. 공감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최근에 이렇게 뭘 찍고 이걸 찍음으로써 떠들게 되잖아요. 네. 혼자가 됐든 누구랑 됐든. 네. 거기서 오는 어떤 해소감 같은 게 있거든요. 약간 이런 내 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네. 사실은 옛날에 꼭 상대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혼자서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있어서 은근히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아니, 저는 못할 것 같아서 왠지 네? 혼자서 이렇게 카메라에 말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선 처리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 막 상상은 해보는데 네. 항상 옛날부터 해봤지만 쉽지 않겠다 싶어서 시도도 안 해보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올해 마음먹은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걸 올해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있는 거고. 네.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까발려졌으니까 사고도 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 정도에서 오늘 대화를 정리해볼까 하는데 네. 마지막으로 뭐 소감이 어떠셨는지. 저는 너무 즐거웠었고 네. 사진 이렇게 또 사진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도 너무 즐거웠었고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죠. 네. 혹시나 다음에 누가 오실지 모르겠으나 다음에 오시는 분께 네. 전달사항 있으신지. 뭐 진짜 저는 되게 편하게 대화를 네. 이끌어 주셔가지고 네. 너무 재밌게 부담 없이 그냥 재밌게 떠들고 가는 것 같아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던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카메라를 보면서 마지막 인사를. 혹시나 오늘도 누가 보셨을지 모르겠으나 네,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고, 뭐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댓글 하나의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네,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거나 하면은 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자리해주신 승우님한테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끝.